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도 날카로운 시각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급락하면서 올라올 때 대략 한 1750, 조금 더 가면 한 1850, 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1980까지 왔어요. 예. 2000은 이제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수가 바뀌기 때문에요. 뭔가 이제 소위 레벨업의 가능성들인데 위로 열어놓으세요? 어떠세요? 네. 네, 뭐 2200에서 빠진 거니까요. 네. 이번 이벤트, 즉 악재 이벤트인 코로나 악재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경제 활동을 복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귀가 된다면 지수도 예전 흐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벌어질지가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충분히 열어놓으시는 거는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인데요. 수급 지금 1900까지 올렸을 때 수급이 과거의 수급과 상당히 달랐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주체 업종들도 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는 게 의미 있는데, 첫 번째는 없었던 수급이 들어와서 올렸어요. 없었던 수급이,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물론 작년 연말부터 들어오긴 시작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을 올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더 올려줬다 이렇게 봐도 되죠. 과거 어떤 때보다 많은 규모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식, 개별 주식 같은 것도 해보면 하루 거래량이 한 10%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주식 가격은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고민은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장 전체 EPS 대비 주가를 한 14배면 고점이라고 봐서 한 2,400 정도대를 보고, 올해처럼 EPS가 좀 빠지면 오히려 그 밑으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외의 변수, 개인 매수 자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배수만으로 적용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외국인들이 어제 드디어 시장에 들어왔고 오늘도 매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빠졌는데 한국은 지금 하나도 안 빠지고 있음에도 매도가 강하지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현물 경기 악화, 그다음 기업들의 악화, 이로 인한 현금의 확보, 그런 차원이었죠.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바뀌고 있는 흐름이, 선물 쪽에서 먼저 좀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세와 달러 약세. 오늘도 달러가 어제보다 또 약세였거든, 소폭. 무슨 말이냐? 이번에 달러가 강세였다는 건 뭐냐?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죠. 첫 번째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국채로 돈이 들어가고요. 그거보다 훨씬 악화된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달러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러 강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적 우위냐 열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주들이 우위에 있으니까 그것도 달러로 돈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살짝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 백신권이 어떻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백신권을 지금 수십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데나였어요. 그 외에도 나올 때가 몇 군데 있어요. 바이오엔테크라든가 몇몇 회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드디어 공포감이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시작됐다는 거, 다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동안에는 없었던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사실 많이 오른 거죠.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근데 여기에 새로운 주포가 등장할 거냐가 지금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주포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역시 시장이 계속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단순히 오른 게 아니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를 큰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간에 이제 오른 부담들 때문에 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랬고요. 소위 이제 언택이나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오른 부담 때문에 조금 누를 혹은 이제 좀 기운을 다른 데로 뺏길 자리입니까? 국내 기관들도 그런 걸 모색하는 거고 외국 뭐 미국 헤지펀드들도 좀 그런 모습이라면서요. 네, 충분히 네. 뭐 가능한 얘기고 그다음에 다른 주식들의 주가가 워낙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 회복 배팅도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서 네. 자금이 늘어난 유동성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의 배팅이죠. 이 돈 가치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바닥으로 더 빠질 업종은 못 사겠고 위로 올라갈 업종으로 들어가자. 소위 뭐 차화전 그런 유가 좀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기 민감주니까 네.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베팅이 의외로 뒤늦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지금부터. 지금 앞단까지는 경기하고 상관없이 성장주들 네. 베팅이 있었고 지금 한국의 5대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5대 성장주가 그 바이오, 뭐 인터넷, 그다음에 그 소매, 뭐 LG 생활건강 같은 거, 그다음 뭐 그런 게임 이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종의 흐름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 패러다임이 엄청난 변화인데 사실은 많이 올랐다. 예. 네.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부담인 거죠. 예. 네. 양회 이번 주에 계속 주목하는데요.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양회 네.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들은 금리 인하 쪽이 아니라 재정 확대고요. 재정 확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 같은 인프라, 그 구형 인프라가 아니고 신형 인프라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얘기 디지털 나왔지만 인프라, 예. 그렇죠. 디지털 뉴딜이나 뭐 디지털 인프라 이런 얘기 계속 나와서 관련 기업들은 좋은데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게 최근에 하나증권의 김일구 수석도 말씀을 하셨지만 얘네들이 지금 약간 독립적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반도체 회사 땡기려고 하고 자국 내로 얘네는 또 반도체 독립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신형 인프라도 자기 나라에 깔려고 하는 거고 자기 나라에 깔아야 돈이 자기네 나라에 가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전체 토탈 디지털 인프라가 훨씬 늘을 것이다라고 보면 거기에 재료를 조달해 줘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총량 기준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전엔 분업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을 필요 없는 건 네가 해서 나한테 그냥 물건만 줘. 나 그거 과정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장비는 나 안 갖고 있을게. 그냥 돈만 지불할 테니까 갖다 줘.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되는 네, 그렇죠. 우리가 할 그런 거야. 시스템으로 가고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그 설비 증설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한국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하나의 위험은 이거죠. 위안화 입장에서는 돈을 마구 찍어내면 달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기축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위안화는 기축이 아니잖아요. 근데 통화 발행을 막 했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 이래버리면 되게 주변 국가들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빈곤을 파는 거죠. 그 통화 약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 빚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 좀 종합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뭐 언택, 컨택도 얘기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상황의 변화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소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코로나 질병도 그렇고. 예. 그럼 이제 어떤 그 섹터나 기업들을 좀 보민될까요? 지금은요. 그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네. 어제 그거를 우리가 보여줬는데 뭐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계속 된다면 성장주 투자가 더 좋을 거예요. 네. 오늘 또 좀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어제 외국인 들어왔을 때 어땠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경기주들이었어요. 자동차, 네, 그렇죠. 뭐 정유, 뭐 이런 네, 것들, 그런 예. 것들이 갔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들어온다면 당연히 대형주는 너무 싸거든요. 지금 뭐 현대차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게 싸요. 지금 좀 할인 많이 받아 있고 막 뭐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할인 받았던 영역들이 가격이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흐름들이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제 수급이 키라고 말씀하신 건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돈을 누가 계속 공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어쨌든 개인들이 예. 그렇다고 여기서 돈 다 뺄 거냐, 외국인 들어온다고, 그래, 아이고, 나 잘 먹었네, 너 갖다 다 먹어라 하고 다 팔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어제 오늘의 네. 흐름이죠. 외국인 들어올 땐 대형주들 갔다가 개인이 들어올 땐 오늘 코스닥 상대적 시소 내지 강세잖아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한 번 예. 가고 되먹임 받고 여기 또 가고 여기 갔고 이렇게 가고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언제 떨어져? 언제 떨어? 주변이 맨날 언제 떨어져요. 이때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네. 모두가 떨어지는 걸 걱정할 때는. 그렇죠. 그러나 얼마까지 올라? 이 생각으로 이제 말이 바뀔 거예요. 좋고 내가 조심할 때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주의를 조금 올려야 되고 사람들이 안이한 태도로 보일 때까지 오를 거예요. 그러면 안이한 태도일 때는 이용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네. 그때가 좀 강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되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매에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